문경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교육을 있기로 한 날이잖아요. 네, 스마트폰 전문 강사인 권병국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분께서는 아주 스마트폰 대가 전문 아주 전국의 1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 함께 박수로. 권스마트. 또 대가라고 하니까 좀 줄어드네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축소되더라고요. 그 자격이 충분히.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사실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한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게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의외의 어떤 그 발견점을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동급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 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서 막히고, 의외로 이제 그거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못해서 실수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목격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요번 주만 지금 여기가 3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폰이 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스마트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하고 또 그런 유래를 알면 좀 더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실질적 속도지 않으세요? 스마트폰을 이제 뭐 좀 많이 활용하려다 보면 좀 속도가 잘 안 나오고 뭐 먹통되고 뭐 이러는 현상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안 깔아보셔가지고 그런 걸 모르시나?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네, 속도가 많이 느린 건데. 검색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의 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속도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도 하나의 작은 컴퓨터 윈도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전환되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어떤 속도의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요.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느리면은 그래픽이 아무리 빨라도 그 느려지는 현상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속도다 그러면 다 뭉뚱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래픽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개선되는 점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할 것이고요.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폰은 이제 특성상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래픽의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적어 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를 좀 알 필요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이게 대두되는 얘기인데요.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애플 진영의 iOS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삼성, LG 폰을 통해 가지고 접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iOS, 애플, 아이폰은 없으시죠?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아이폰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쓰시는 게 전부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는 어디일
일 걸까요? 안드로이드. 구글. 그걸 맞죠? 네, 구글이죠. 근데 어떤 분은 삼성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거고 그렇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LG든 어디든 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는 그 운영체제는 구글이라는 그 글로벌 업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라인업된 글로벌 업체들이 뭐 삼성을 대표로 해서 뭐 LG, HTC 뭐 중국 업체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크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고요. 그 반대 진영이 아이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아이폰이 먼저 히트를 치면서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후발업체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대세죠. 네.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구조적 특성이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차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안드로이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장이 뭐 과팽창되면서 거의 뭐 80% 이상을 이제 점유하면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예, 큰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이폰은 어떤 호환성이나 개방성 그다음에 어떤 그 범용성에서는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 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은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좀 보호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폰 운영체제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간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명령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특히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잖아요. iOS는 중간에 어떤 그 가상 머신인 걸 두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명령을 주면 좋을 텐데 중간에 이 자바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달빅이라는 가상머신을 한번 들렸다 와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계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여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시장의 앱 시장들이 많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많이 깔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자바 언어로 구성된 그 달빅이라는 여기 이제 일종의 가상머신 같은 어떤 통신 환경을 주고 거기에서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군데를 더 거쳤다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속도감이 더 느리다. 이런 이제 그 구조적 그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이폰은 어차피 이제 없으시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개선점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계속 업버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젤리빈도 있고 지금 뭐 4.4.2라는 키캣 버전까지 최신 버전이 나오면서 여기에 그 달빅이라는 어떤 저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아트라는 운영체제를 다시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요런 정도로 한 군데를 더 거쳐서 약간의 속도가 지체 현상이 있다. 요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바가 그러면 구글의 자회사입니까? 아니죠. 구글의 자회사라고 볼 수 없어요. 자바라는 원래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엄청 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리눅스 환경이거든요. 그거는. 리눅스 환경이라서 거기서 그걸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바를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 중간에 저런 달빅이라는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하다 보니 근데 저것도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이제 그 애플 진영은 자기네 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독단적으로 자기네들만 하면 되는데요. 이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에
걸쳐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잖아요. 삼성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업체들이 있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달빅이라는 중간에 거처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KT는 OS가 iOS입니까? 안드로이드? KT요? 그건 통신사고. 원래 KT는 통신사고. 통신사고. 예, 예. 아니지. KT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둘 다를 하는데 예전엔 처음에 들어올 때는 iOS 먼저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지금의 관점은 이제 iOS의 중간에 그 업체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걸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예. 대해서 네, 좀 네. 조금 더 네.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이 시점이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는 저 iOS라고 하는 부분에 운영체계를 이렇게 갔는데 저기서 이제 웹앱과 앱과 웹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앱과 웹을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만들어서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저 앱이라고 하는 거를 내려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플레이스토어 형태로 내려받게끔 앱스토어를 만들었고 내려받게끔 만들었는데 이거를 딱 볼 때 이 경쟁사인 구글의 에릭 스미츠가 딱 보고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키텍처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앱 안 깔린다. 우리는 아예 앱이 안 깔려. 우리 앱이라는 게 없다. 우리는 그냥 로그인만 하면 PC에도 그래서 깡통 PC 아시죠?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스마트폰이 됐든 PC가 됐든 그냥 인터넷에 로그인만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처음부터 생각을 다리에서 접속하려고 하다 보니 브라우저가 필요하잖아요. 그 브라우저가 필요한 걸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일종의 이제 저기 전문용어로 이제 왓스라고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었다 보니까 저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 안드로이드는 그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업무용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까 비즈니스 뭐 엑셀, 오피스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룹웨어가 됐든 뭐 업무용 이런 걸 생각했는데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생활로 가려면 동영상이 됐든 그죠 이렇게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화려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우리 이제 동영상과 MOV 파일이라고 있어요. AVI 파일이 아니라 MOV 파일. 네, 그거는 호환 안 되게끔 딱 가면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걸. 저게 이제 마치 제로선처럼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불편한 걸 갔는데 스티브 잡스가 잠재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근데 대신 품질만큼은 못 따라가잖아요. 저게 지금 아무도 저 품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동영상 품질이나 이미지 품질을 아이폰의 품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정도 이상의 해상도를 여기는 그냥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네,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이렉트가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대신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약간 뭘까지는 가겠지만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떤 SCM, CRM 이런 복잡하게 걸려있는 이런 사무구조에서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완전히 편을 가리게끔 만들고. 저부터 첫 단추가 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이쁘게 만들어서 사진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거나 찍거나 움직인다. 이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업무용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배분 결제를 한다든가 쇼핑몰 한다든가 이렇게 간다. 이거는 또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파트너십이 가능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장점이면 어떤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이런 게 여기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iOS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시장을 뺏기는 이유가 개방성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맨 처음에는 아이폰이 되게 신선하고 멋져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호환성에서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또 이제 추억으로 생각하듯이 맥킨토시가 너무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지만 윈도우한테 결정적으로 뺏긴 이유가 그 개방 소스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의 엄청난 이제 그 고집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맥킨토시가 MS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이렇게 돼버린 게 똑같이 지금 펼쳐지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네. 맨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시장을
본인이 열어놓고도 결국에는 그 개방성의 어떤 그 한계점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모든 이제 점유율을 뺏기는 이런 현상. 예, 그런 것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시장들을 이렇게 점유할 수 있을 때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정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디벨로퍼들이 거기 가가지고 많은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점들을 느꼈고 저도 아이폰을 이렇게 써봤지만 순간적인 부드러움이나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 강의만 아니면 아이폰 써요. 그렇죠. 지금 아직 정확한 시사점을 주셨는데 저도 맞습니다. 아이폰이 좋아요. 집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쓸래니 근데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통용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앱들 때문에. 앱들이나 이런 거에 이제 어떤 호환성이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상당히 아이폰은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앱 하나하나마다 다 비밀번호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취약성 면에서는 그 보안성 면에서는 아이폰이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스미싱이다, 악성 코드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떤 개방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맹점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네. 며칠 전에 제가 정경영 거기 최경영대 과정 거기 이어령 교수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초에 삼성에서 만들 때 이 여기가 라운드. 삼성에서 이 라운드 안 만들었어요. 아시죠?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게 누가 만들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거예요. 요 직각으로 만들었던 것과 요거 가지고 삼성에서 1조라는 돈을 그죠? 요 라운드 요거 하나 가지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1조를 냈는데 1조라는 돈을.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삼성이 그거를 승인하고 돈을 냈잖아요. 낸 이유가 사실 뒤에 구글의 대리전을 삼성이 한 거예요. 돈을 내준 거예요. 구글하고 싸움에 삼성이 내주는 바람에 삼성이 사실은 이제 올라타는 이유도 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거기다가 소송을 한 그 건이 이 1조라는 건이 어떤 거였냐면 이건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 아이폰에 이 라운드로 돼 있던 문화를 삼성에서 훔쳐간 거다. 니는 직각이었고 우리는 라운드였다. 근데 왜 네가 라운드를 만드니? 라운드는 우리만의 문화다. 이래가지고 문화적인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요즘 인문학이 IT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그 1조라는 돈을 한국이 내보고 나니까 요즘 한국에서 인문학 바람이 불었어요. 1조 때문인 것 같아요. 1조 벌금을 내다 보니까 이 라운드로 돼 있던 이 부분들을 이 라운드라는 걸 그만큼 여기에다가 문화를 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스티브 잡스가 계속 걸었어요. 미국에서 소송에. 소송 내용의 핵은 그거거든요. 1조 달러입니까? 원. 1조 원이죠. 1조 원이겠지. 달라면은 아이고 계산이 안 되네요. 1조 달러면 얼마죠? 삼성 문 닫아야 그러니까 요 안에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점의 이경 아닌가요? 이경 아닌가요? 아니 그 다음이 만조가 있는 천조에 공 하나 더 붙으면 이제 그때 계산이 안 돼요. 그거에만 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우리나라에는 다 우리는 아이폰을 안 쓴 이유는 예. 충전기 코드 때문에 안 써. 그것도 큰 이유죠. 예. 아이폰 쓰려면 충전기가 없어.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우리가 갖고 다니면 아이폰을 괜히 쓰면은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예. 폰을 안 쓴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전 그래서 아예 그냥 장비를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게 췌장암 걸린 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면 애가 끓는다 해가지고 애간장 췌장암 걸린 죽은 게 그건데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를 쫓겨났다고. 근데 그 내용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거기 애플 컴퓨터 안에다가 펜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안 다르니까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는 뽀다고 안 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가 쫓겨났는데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문화적으로 얘기해. 근데 그 인문학적인 얘기는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크니컬을 발휘하는 많은 그 디벨로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우수한 기술력을 발휘하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을 줄 모른다 이거죠. 아주 논리적으로는 엄청나요. 뭐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미학이나 이런 건 다 인문학적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플랫폼, 그 생태계를 거대하게 플랫폼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많은 아름다움과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걔는 맨날 기술적으로만 강조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 요새 이제 인사에서 최고의 그 기준을 보는 게 인문학적 소양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를 대학을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많은 프레스. 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렇죠. 재밌죠. 네, 이거 이 안드로이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표님은 이미 수준이 높으시니까 아니 정말요. 멀티미디어의 강자가 아이폰이에요. 정말 강하고요. 조금 이따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기술적인 분야를 보면은 이제 그 운영체제를 보면 32비트가 있고 64비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화의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 32비트가 있는데 진정으로 64비트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이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달빅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는 이 구조의 어떤 태생적 한계가 64비트로 나가기는 왠지 좀 지금도 딸리고 있는데 64비트 체제가 2배로 모든 걸 처리해줘야 된다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그런 한계점 때문에 2년 동안 구글이 엄청 노력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비스무리하게 온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이폰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구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분 같은데요. 어플수, 그러니까 어플에 사실 이제 어떤 제 성격에서 그런지 이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거저거 깔다 보니까 까는 건 좋은데 이게 속도하고 정말 밀접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은 어플이 100개 있는 거와 500개 있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깔려 있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 맞죠?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깔았다면 컴퓨터가 어플 개념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네? 어플이라는 개념을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아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색다른 용어가 예, 돼가지고요. 예. PC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거 같고 예. 이제 모바일 쪽으로 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걸 어플로. 이제 어플, 뭐 간단하게 앱, 예. 앱이라고 그러고 적용. PC상은 웹 그러잖아요. 예.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PC로 보면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런 모바일화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네.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더라. 예, 느려지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그 어플을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거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플이 내가 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동기화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계속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메모리의 활동량을 계속 잡아먹는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왔어? 메모리 PC도 보면은 뭔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아놓고 여러 가지 다중적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려지고 종국에는 먹통되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깔아도 정말 전문가적으로 많이 그런 어떤 설정 관계에서 활성화를 죽인다든가 이런 거를 잘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쓰는 거죠. 쓰다 보니 뒤에서는 많은 그 리소스를 잡아먹는 게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여기에는 지금 필수 고정 어플 포함입니다. 그냥 원래 지워지지 않는 고정 어플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보면.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한 250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네? 용량 있잖아요. 15.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드 용량이고요. 그러니까 내장 메모리 용량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메모리. 내장 메모리는. 기억장치. 네, 그렇죠. 그거는 저장할 수 있는 고정 저장이고요. 메모리는 보통 휘발성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것만 실행했을 때 활성됐다가 없어져 버리는. 예, 저장이 안 되죠.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저장이 안 되는 이상한 메모리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헷갈려서 하는데 그 PC로 따지면 하드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메모리, 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드는 어떤 걸 단순하게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을 때 그거를 일을 해주는 거는 메모리 영역에서. 예. 그런데 PC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메모리는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밀접하다. 예. 안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말한 게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그냥 맨날 뭐 통화만 하고 뭐 카톡만 하고 이러면은 사실 뭐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조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느려지고 먹통되고 벽돌되고 이렇습니다. 별로 사용하진 예? 어플은 별로 사용하지는 어플은 지워버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요. 내가 활용을 안 하는 어플들은 활용하면 지워버리는 게 낫겠네요. 지우는 게 낫죠. 속도에. 그럼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최신 폰들은 요새 이제 메모리에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2기가 특히나 이제 그 노트 3 같은 경우는 3기가까지 지원을 해요. 앞으로는 뭐 4기가까지 가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같은 경우는 이게 G2거든요. 이것도 나름 좋은 폰인데 저는 2기가 정도. 그리고 옛날에 뭐 노트 1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S4 이런 거 있잖아요. 갤럭시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1기가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처음에 아마 네. 저기 스티브 잡스가 생각할 때는 예. 웹앱이라고 하는 것과 웹앱 아시죠? 네. 두 개. 그러니까 뭐 헷갈리시면 웹앱하고 웹앱. 거의 똑같나? 아니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앱이고 하나는 웹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흘러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갑자기 어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용어가. 그 어플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저 오라클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웹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HP가 만든 거예요. 이비즈니스라는 말을 IBM이 만들었는데 오라클이 이제 자바하고 네, 그러는 바람에 그 키워드를 누가 잡느냐가 이게 전 세계의 시장을 누가 건드리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오라클이 어플리케이션을 잡아먹으면서 썬, 자바 이걸 다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가게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 진짜 몇 천조에 해당되는 몇 천조 원 해당되는 그 금액들이 저게 그 용어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안드로이드로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앱도 뭐 그러니까 아이폰은 앱이라고 했죠. 네. 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앱이 좀 어렵잖아요. 어플로 가자. 앱하고 앱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거기서 한번 유참에 떠들어야 되는 게 이양하는 네,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제가 웹스토어나 앱스토어든 애플스토어든 어디 삼성스토어든 간에 스토어에서 걸러다가 내려받는 거 뭔가를 설치했잖아요. 다운로드 해야 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는 앱이에요. 그죠? 네. 그건 앱이고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웹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PC에서 뭐 우리 날씨라든가 이런 것처럼 위젯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젯이라는 게 바로가기 기능이에요. 설치하게 클릭했더니 또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쪽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그거는 웹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앱이 있고, 그러니까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내가 내려와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경로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웹은 플레이스토어와 이제 위젯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웹에 올리다. 네. 주로 어떤 어플들을 쓰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플 쓰시는 게 관심이 많아서 뭐 메신저 카톡은 다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들어가 보시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순위에 쫙 나와서 뭐 유명하다 하는 것들 주로 이렇게 깔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뭐 본인의 주관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깔든가. 누구 소개받고 깔죠? 좋다고. 그죠. 추천받고 이렇게 어떤 게 좋아, 진짜 좀 뭐 좋은 거 좀 얘기해 줘. 네, 뭐 그런 거죠. 다 따라가는 그런 건데.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순위에 나름 올라오는 것들은 나름 시장에서 검증돼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좀 악의적 목적 이런 걸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탐색력이 많은 사람은 뭐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가지고 좋은 건 맞겠는데 이게 낚시였구나. 낚시 앱들도 많아요. 썼는데 맨 처음에 좋아. 이거 기능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나쁜 놈이죠. 내 개인정보를 털어가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그 인증이 있거든요. 저기 뱅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빼가더라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은데 왜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받을 때 네. 거기 구글 그 스토어에 딱 가보면 검병국님이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네. 김영곤님 다녀가셨습니다. 네. 몇 사람 있어요. 예. 아, 이 양반 다녀갔구나. 그러면 그러면 제가 내려가도 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제가 처음이야. 기준이 되셔가지고. 내가 처음이야 그러면 네. 이거는 생각을 해봐. 네, 보이시죠? 아시죠? 내려가는 네, 동안 맞아요. 누가 먼저 거기 다녀간 사람이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이게 너무 제가 써봐서 너무 좋으면 항상 흔적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좋다. 전방 미어 확인 치료지대 갈 때 앞에 네? 간 사람 가기 길만 따라가는 거지. 또 밀리터 역시 그 육사 출신이라서 나는 간 길만 따라가야지 안전하지.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저도 요령이에요. 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넘어가지 않는 정도.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저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때 항상 많이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게 무서워서 나는 안 할 거냐에 항상 고민을 하세요. 내가 무슨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한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써야 되고 요새 시대의 화두로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멋져 보인다. 그래서 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 건 디펜스 부분, 방어적인 부분들만 좀 잘 숙지를 해놓으시고 쓰시면은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위험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맨날 무서우니까 특히 여성분들 뭐가 무서우니까 안 깔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뭐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플스들은 마켓 들어가서 검증된 거 위주로만 좀 까시고 적어도 250개 수준만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임계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메모리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CPU가 명령을 주지만 그것을 메모리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놈이 내가 가진 한계가 1기가 2기가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버려요. 넘어가버려요. 나는 뭘 안 했는데 이미 그 어플을 깔았다는 이유만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거를 백그라운드를 지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뭐 괜찮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나는 어플만 깔았을 뿐인데 왜 느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어플은 한 요 정도만 그거 까시고 지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면 되죠. 필요 없는 거라면은 바로 그냥 지워버리시고. 쓰다가 그쵸. 그렇죠. 괜히 뭐 호기심 때문에 막 400개, 500개 이렇게 깔아놓으면 얘가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쓰지만 저는 나름 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나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플수의 어떤 상관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 폐해를 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시장이 80% 이상이 넘어가면서 특히나 안드로이드라는 구조는 개방성을 추구하고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악성 코드 유들이 많이 유포가 되면서 옛날에는 PC 시장에서 그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지금은 모바일 시대잖아요. 이 모바일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많이 유포하는 시대로 됐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악성 코드가 요새는 아주 변종까지 유포를 하면서요. 요런 무슨 악성 코드 종류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스파이어 그 계열들이 있고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여러 가지 변종을 또 계속 복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방어하기 힘들 정도로 하니까 요새 보안업체들이 그거에 다 이제 현혹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래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하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신통한 놈을 제가 못 봤어요. 별로.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괜찮은 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악성 코드들이 잘못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고, 우리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이제 하다 보면 좀 무슨 애기 돌이라고 해서 저 지인들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문자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예, 괜히 잘못 클릭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 지갑이 털리는 그런 사례가 지금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어떠한 앱을 통해서 유포된 거예요. 들어와서 내 개인정보를 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한 5개월 전인가요? 군포에서 그 유영진 대표님이 했을 때, 그때 우리 김미경 강사님 그때 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오셔가지고 블로그 강의 한번 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제가 강의를 마친 다음에 보니까 문자로 구글에서 결제됐다고 19,500원씩 9번이 연달아 제가 말씀드렸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그냥 그 스팸 같진 않고 겁이 나니까 나가서 이제 막 본 거죠. 그러니까 19,800원 정확하게 9번이 털렸더라고요. 계속 구글 결제됐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현대카드로.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 스미싱이 침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누르면 결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죠. 누르면 돼버린 거예요? 구글 월렛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놈들이 거기 방어벽을 뚫어가지고 제 결제 시스템을 계속 결제를 때리는 거예요. 그 인증번호 이게 다 인증번호? 상관없이 그냥. 아니, 그걸 뚫은 거죠. 인증번호가 있는 건 그걸 뚫은 거지, 걔가. 제가 스마트폰을 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구글 원래가 나는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월렛을 통해서, 월렛 뭔지 아시죠? 전자지갑. 네, 그걸 통해가지고 제가 현대카드로 걸어놨던 게 잘못이었죠. 걸어놨더니 그놈들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9번이 털렸어요. 돈으로 따지면 거의 18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난리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SK 전화를 했더니, 그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거는 현대카드로 알아봐서 현대카드 전화했더니, 그거는 우린 결제된 거는 매출이 일어났지만 우리 매출이 일어난 거는 그 전에 벤사에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SK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구글 월렛이라는 그 담당자가 있으니 내가 연결을 해줄 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더니, 역시 또 구글이라는 데가 역시 틀리구나라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고요. 요새 들어서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바로 노드일대가 계좌번호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그냥 몇 시간 안에 바로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시 글로벌 업체가 역시 뭐가 틀리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구글 업체가 정말 이게 스케일이 틀리긴 하구나라는 거를, 다른 업체에서는 맨날 그냥 책임을 SK든 다 필요 없어. 다 아니래, 자기가 아니래. 뭐가 아니요, 거기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SK에서 현대로 떠밀고, 현대는 또 다시 SK로 가보라 그러고, 맨날 가보래. 뭘 가봐요. 결국에는 내가 이제 그때 좀 격앙돼가지고 싫은 소리를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구글 월렛이라는데 그 담당자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라도 따져보려는 거예요. 따지기 이전에 이미 넣어주겠다는데요. 참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철도청 예매하는 거 스마트폰 예매하는 거 되게 편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철도청 톡톡인가? 하여튼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있어요. 철도청 톡 정말 좋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뚫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몇십만 명이에요. 네, 다 뚫리니까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다가 결제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소액결제 차단시켜보는 게. 네, 저는 한번 핸드폰 결제 해본 적이 없어요. 결제 차단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지금 114 아니 그 원래 담당자한테 제 거 좀 죽여달라 그랬더니 바로 해주더라고요. 114 뒷번호 주민 뒷번호만 거기서 확인한다는 거.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아는 사람은
이게 너무 얼마나 저기 개인정보를 쉽게 아니면 비밀번호, 뭐 계좌번호 이런 걸 쉽게 뺄 수 있는지를 알죠. 네, 그게 아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시켜도 그거 막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짜 한 500명이든 1000명이든 대상만 잡혔다 그러면 뭐 15명, 20명 뽑아내는 데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20초, 30초밖에 안 돼요. 겁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네. 악의만 내가 하면 앱 살려면 카드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패드 같은 거 뭐 앱스토어가 살려면 카드 등록해 놓으면 네. 그 클릭할 때마다 거기서 카드 결제가 돼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폰 쪽은 보안들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빼가요 어디서? 아니, 지금 말하는 지금 구글 원래 이게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그 19,500 나가는 게 핸드폰용으로 청구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 현대카드를 털어. 요새는 카드 결제를 터니까 제가 겁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휴대폰은 소액 결제라 한도가 있잖아요. 뭐 20만 원, 2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털려도 그거잖아요. 카드는 틀리죠. 그럼 내 핸드폰 속에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 해갈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구글 월렛이라는데 현대카드를 등록해놨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웠어요. 우리는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월렛이라는 거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설프게 관심이 많은 것도 위험하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제 관련된 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카드. 카드는 한도가 크잖아요. 뭐 이거 결제 털리는 거 끼껏 해봐야 뭐 10만 원 뭐 그런,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그거밖에 안 되지만 이 카드는 일시불로 해외에서 나왔더라고. 해외 계좌로 전부 결제가 된 거예요. 해외에서 쓴 거죠. 미치는 거죠, 사람. 그게 제일 위험하니까. 그 사례로다가 보면 알려고 하는 건 비밀번호 하나잖아요. 사실 비밀번호 하나를 알기 위해서 뚜껑을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는 이런 거를 찾아오면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거 찾아놓잖아요. 그러면 김미경 선생님 거에다가 은행 거에다 계좌번호에다가 비밀번호 이거만 찾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찾지 않아요. 여러 군데 다 찾아요. 이렇게 소셜이든 내 지금 나중에 그 해석을 딱 해보면 그냥 로직이 쫙 나옵니다. 딱 맞아 떨어져. 그럼 맞아 떨어져. 베드란데도 그래놓고는 해보고 통장에 입금됐네. 다 털어오고 그래서 끝난 거니까 안 해먹고 아닌 말고 그죠? 그죠. 아니 저도 뭐 15만 개 돌리는데 그 중에서 뭐 20% 30%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러스는 뭐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는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범람하고 커지면서 점점 공격성은 더 심해지고 더 진화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보안업체들이 이 시장을 잡으려고 지금 난립니다. 너무 시장이 크고 이거의 어떤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내 재산이 털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고. 근데 저기 우리나라는 보안업체가 저 일을 저질렀어요. 원인을. 제가 그 말을 했다가 뭐 사실 막 당하기도 하는데 보안업체가 저질렀어요. 왜 지들이 액티브엑스 만들어서 다 깔아놓고 그렇죠. 전자정보. 외국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쓰는 거죠. 근데 그 구글로 들어가서 은행 결제 같은 거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될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럼 저기 안 되죠. 액티브엑스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없애버린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게 그 공인인증서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의 무용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 해외에선 그런 거 필요 없이도 결제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뭘 중간에 걸어놔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인증비가 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11번가 들어서 뭘 결제를 한번 하려면 인내력이 필요하니까. 이건 뭐 내가 성공했다는 제가 무슨 성취감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결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엄청 힘들어요. 액티브 설정을 하면 또다시 초기값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열이 막 이미 입력은 다 해놨는데 또 다시 도라미 타불이야. 다시 다 종료되고 없어지니까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마켓이나 진땀 나는 겁니다. 세븐 이런 애들은 미국에서 들어오면 이게 스페인에 들어오면 스페인 버전으로 이게 다 서비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카드 없게 만들 수 있고 다 결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회사가 쇼핑몰을 만들어 놨다. 근데 영문 버전 만들어 놨다. 결제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미 미국은 그애나 페이팔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전제 대행 서비스가 엑스백스 없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IT 1위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절반의 IT 시장에서 인터넷 차지하는 그 GDP 기준으로 13%가 넘었어요. 1.3% 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이나 우리나라의 그 국가가 이걸 주민번호라든가 계좌번호 이런 걸 내려받기 위한 이걸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외국으로 전자거래되는 거는 아예 그러니까 제로라고 돼.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칼럼 하나 봤는데 청와대 그 지금 예. 이상한 얘기를 거기 했는데 거기도 뭐 글을 올리려면 액수에서 내려받고 무슨 네, IP가 주민등록이 돼야 되고 인증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해봐.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그게 좀 참 잘못 만들어진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그게 지금 대세인 분위기가 됐어요. 쓸데없는 걸 만들어요. 이의제기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왜냐면 그게 대기업 몰아주기 하는 그렇죠. 예. 거기 우리나라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사고방식. 죽이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죽이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다. 맞아요. 그랬더니 지금 금감원이 그러니까 금융결정원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대기업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아주 그 은행하고 끼어가지고 나쁜 놈들이에요. MS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은행 다 털리고 은행도 아까 다 오픈되고 그죠? 제가 아무 은행이나 전 세계 은행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 이권에 그것도 있고 저희 대표님 그 익스플로러하고 그 기득권 간의 이해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익스플로러가 안 좋다고 사람이 알면서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결정적인 결제나 이런 거는 익스플로러밖에 안 되니까 안 좋아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롬이 좋다는 거 다 알면서도 익스플로러를 내가 정을 못 띄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다 걸려 있고 거기 이면에는 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익스플로러와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이해관계인들하고의 어떤 그 기득권의 안 뺏김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없애자.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거를 괜히 해가지고 아마 그거 없으면 크롬이 엄청나게 1등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도 세계에서는 크롬 1등 하고 있는. 그건 이제 외국의 얘기,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하게 이놈의 액티브엑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익스플로러. 이 크롬이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죠. 크롬이 뭔지를 몰라요. 인터넷은 무조건 그 이자 이렇게 생긴 거 글로 들어가는 거라고 알지 뭐 크롬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 오니까 떠드는 얘기. 그 이자 있잖아. 이자. 이자로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우리 엄마는 거기로 들어가. 항상 거기로 들어가. 다른 데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네이버를 보여드릴 때 신기해가지고 야 여기서도 네이버가 들어가? 그러는 거죠. 네, 어른들은 그렇다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자로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태국기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예요, 그죠? 영화는 그냥 무조건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야 되고, 그죠?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디즈니 해야 된다는 1등 중에 저게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참고될 것 같은데 저도 그 크롬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페이스북을 상당히 장기간 쓰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우연히 페이스북이 그 댓글 달거나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원격으로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크롬을 한번 써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그랬었다 했더니 크롬이라는 걸 그 개념 자체로 모르고 크롬을 깔아주는데 선생님 근데 익스플로러가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이제 지금은 페이스북은 꼭 크롬만 들어가면은 그게 저도 한 20년 이걸 만졌는데 브라우징 기술이 틀렸어요. 근데 그 기술적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크롬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익스플로러라는 게 맨 처음에 태생적으로 브라우저잖아요. 넷스케이프라는 게 초창기 시작이 되면서 브라우저 시장이 열리면서 인터넷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그 기득권, 그거로 익스플로러가 이겼다라고 저는 보지, 익스플로러가 특별히 뛰어나서 그게 그랬다고. 그때도 똑같이 오페라나 이런 건 있었고 모자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체 전 세계에서 MS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윈도우에 끼어 팔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을 다 먹은 거죠. 지금도 익스플로러를 쓰게 되면,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익스플로러를 다 쓰잖아요. 엄청나게 쓰니까 공격도 당연히 그거로만 하죠. 그것만 공격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익스플로러가 나쁘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걸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되니까 그 속에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코딩이 꼬이거나 손상되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뭘 툴바를 심거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브라우저가 무거워지면서 이게 막 종료돼 버리고 안 들어가지고
엄청 느려지고 이런 게 그만큼 익스플로러가 너무 오랫동안 군림해왔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네, 그런 거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크롬 같은 거는 최근에 처음 들어본 얘기고 그거 말고도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파이어폭스도 많이 쓰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잘 열려요. 뭐 문제점도 별로 없고. 근데 특히 익스플로러만 들어오면 뭐가 이렇게 느려 터지고 속도 같이 터지고 뭐 이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크롬 정도 아시고 하다 보니까 익스플로러 안 되시면 요거로 대안을 하시면 되죠. 크롬에서 하면 다 열리니까. 아마 크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유명세를 타가지고 아마 비슷한 길을 좀 걷기는 할 건데 익스플로러만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환경 설정에 전부 답이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모든 그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것을 죽여놓으면은 속도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다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좀 익숙하게 많이 좀 활용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하다. 저는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무슨 저 성경 들어가듯이 예,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 보고 만지작거리고 또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력이란 게 무슨 매뉴얼을 특별히 봐서 실력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 환경 설정에서 모두 계속 들어가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해지는 경우가 와요. 예,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을 정말 쉽게 다루고 그러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어떤 거를 계속 다 활성화를 많이 해놓고 그러면 이 배터리 소모도 심해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 얘기로 배터리 소모도 그만큼 많이 해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잘 취사 선택해서 필요 없는 거는 꺼주는 것도 스킬이다. 예.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소모를 잘해요. 제가 여기서 그 어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배터리 닥터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절전 모드랑 그거하고는 관계없네요. 네? 절전 모드라고 나오는데. 절전 모드요? 네, 환경 그거 되면 배터리 네, 글쎄요. 그거하고 관계없나요? 가셔서 배터리 닥터. 자, 이게 배터리 닥터가 최적화를 잘해주는 그 대형 업체 크림마스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제가 배터리 절전 관련된 어플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이게 참 잘 해주고 좋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몇 번인 그 박스라도 여러 개 나오는데. 네? 예비요? 배터리 닥터. 거기 들어가니까 뭐 어딜 들어가셨는데? 배터리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배터리 닥터라고 치시면 돼요. 영어로 쳐야 되나? 그러니까 두 번째네. 두 번째네요. 배터리 닥터. 아, 모양이 어떤 거냐고요? 일본은 배터리 닥터.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세이버. 저 밑에 녹색 있잖아요. 녹색. 네. 2번이니까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무료. 1번 모델. 근데 저장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앱을 지워야 되나요? 그렇죠. 저도 그렇던데요. 저장 공간 많은데 왜 없다 그러지? 저장 많이 안 된대. 업그레이드가 그 배터리 그 모양 좀 확대 좀 해줘 보시죠. 네, 잠깐만요. 또 그렇게 쌓아. 배터리 세이버로 되면 바로 수도. 배터리 닥터만 하면 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네. 글자 그대로. 중지되었습니다. 배터리 닥터를 치세요. 배터리 세이브 중지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 이거 오래되시면 바꾸면 돼요. 배터리 전략 나온 거예요? 가로하고 배터리 전략? 네. 세이브. 배터리 세이브. 이거를 저는 요거를 까는 그거 찾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 닥터 모양이 있잖아요. 네, 저 녹색으로 된 거. 두 번째. 배터리 닥터라고 영어로 치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캔. 캔이요? 배터리 세이버. 예, 캔 사실. 저걸 캔이라고 보시네. 배터리. 맨 위에 있는 거네. 근데 저는 그 다음 거를 했는데 자, 여기 모양 있잖아요, 모양. 예. 저 모양입니다. 배터리 다시 설치를 취소. 네. 깡통에 깡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닥터를 설치하셨나요? 보시면은, 아, 이거네요. 네. 네. 영어로 치니까 나오네. 배터리 세이브. 배터리 세이버. 자, 아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맞죠? 아이폰에서는 배터리 캔으로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있어요. 네? 배터리 닥터가 있어요? 배터리 캔. 모양이 틀려서 버전이 좀 약간 틀린 거예요. 아이폰에서 확인 안 해봐서. 아이폰에서도 찾아지는 게 있네요. 아이폰도 있어요. 신기하네. 네. 자, 보시면 이 화면 보시면, 예. 근데 그런 거는 참 그거는 저기 기프티콘이라고 저 선물 그 돈처럼 쓰는 거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봤어. 그래 이것을 지금 다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 네. 이거랑 이게 이거 아니잖아. 배터리가 다 영어로 써요. 프로인데 밑으로 내리 아니 프로는 돈이 결제하는 거니까 내리면 여기 안 뜨고 여기 네, 되네.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쓰세요. 우리 선생님 까셨죠? 영어로 쓰는 게 좋은 게 같네. 배터리라고 하니까 안 나오죠. 배터리. 자,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녹색으로 된 거 있죠? 네, 그 모양을 찾아서 까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배터리 관련돼 있어서 관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뭔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업체는 뭐 원래 검증된 업체고 딱 눌러도 어떤 것이 가장 주목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배터리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쫙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다른 거라는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걸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절약을 진단을 위해 눌러주세요 이렇게 친절히 나오잖아요. 자, 눌러보니까 얘가 이제 쫙 진단을 합니다. 그죠? 예. 진단을 해서 이제 고속으로 소모 중이라고 나오네요. 당연히 저는 고속으로 소모 중이겠죠. 여기 보면 가장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주 원인은 디스플레이 밝기에 있어요. 항상. 디스플레이 밝기가 거의 70% 이상을 좌우한다고 봐도 제일 많이 먹어요. 디스플레이가 밝은 거는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 거의 70% 이상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밝기를 제일 먼저 해주는 거고, 그래서 스크린을 어느 정도 안 쓰면 자동 꺼지게 해놓는다. 이것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안 해주죠. 나는 이제 켜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밝기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주면 아무래도 절약을 해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것도 팁으로 네. 좀 더 드리면 예. 저는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왜 우리가 지금 알람으로 내려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카톡, 밴드, 페이스북에 메신저, 이메일, 알림, 알림 이래가지고 알림용이 들어오는 게 이게 열었다 닫을 때 모니터를 킬 거냐 말 거냐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있죠. 다 있죠. 그래서 한번 내려올 때마다 끄덕끄덕 이게 계속 되는데 저 없이도. 그래서 자다 보면 막 끄덕거리다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거를 싹 닫아놔 버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알림을 그럼요. 네, 알림. 밴드에서도 엄청 알림이 와요. 밴드, 카톡 이런 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카톡이나 요새 밴드도 많이 쓰시는데 밴드 같은 것도 알림이 엄청 많이 와요. 네, 패시북도 많이 와요. 그거를 설정해서 우리 왜 알림에서 최저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밝게 되어 있으니까 저기 이거를 이제 최저가를 딱 보여주시면 요 위에만 자막으로 보여줘요.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끔 지금 뭐 한 2시간 32분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절전할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한번 최적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보면 최적화를 눌러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적화. 이건 따로 기기가 있어요. 네, 밑에 최적화 누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최적화 해가지고 보니까 안 쓰시나 보다. 자녀랑 이제 13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나오네요.
그 이제 이제는 무시해도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아까는 고속으로 소모 중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안 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이제 끄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시면 배터리 여태까지 제가 지금 여태까지 소모했던 것들이 현황이 나와요. 보시면 맨 끝에 순위라고 있거든요. 맨 끝에 순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상으로 내가 여태까지 소모를 제일 많이 했던 거 순위별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가장 배터리 소모를 많이 잡아먹고 있겠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제 시스템이 제일 배터리를 많이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해서 나오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조심할 수 있잖아요. 아,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면 그 원인만 찾아서 그놈을 좀 밝기를 약하게 해놓는다거나 조치를 취해놓으면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알림 같은 것도 빈번하게 많이 오게 되면 그것도 소모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우리 경종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알림 같은 것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림을 꺼놓으면 돼요. 모든 어플들은 설정에 들어가면 답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설정에 들어가면 알림을 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차피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는 1분 해놨어. 저기요, 어차피 1분 되면 30분에 금방 끄지가 않아. 자, 선생님 좀 말씀 좀. 아니, 됐어. 예. 스마트폰을 잘 쓴다는 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활용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건 다 개인 취향이고 개인의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이 자꾸 쓰다 보면 결국은 느려지는 현상을 자꾸 목격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럴 때는 뭘 하나요? 대부분들이 주위에 오빠들한테 깔아달라, 다시 초기화해달라,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최적화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최적화. 최적화를 평소에 잘 해주다 보면 어플을 많이 활용하고도 저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양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제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게 돼요. 예. 그걸 제가 3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 최적화 어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KMS 모바일이라는 대형업체에서 나오는 건데요. 최저가 어플 3종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요거는 정말 검증된 거니까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거 말고도 어플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빗자루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원체 유명한 거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1억 다운로드 이상이에요. 엄청 많이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만큼 검증됐다고 보면 돼요. 크림마스터요? 네, 크림마스터. 여기 크림마스터라고 검색을 하면 저기 마켓 가서 검색을 하면 요 빗자루처럼 생긴 거 찾아하시면 돼요. 저 모양을 좀 크게 해드릴까요? 요 빗자루, 그죠? 무슨 페인트 빗자루처럼 생겼잖아요. 요거를 찾으셔가지고 깔아주시고, 저 동반되게 그 밑에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좋습니다. 알약에서 못 잡아주는 거 다 잡아줍니다. 요게 이제 CM 시큐리티라고, 예, 여기 잘 나오죠? 잘 보이시죠? CM 시큐리티 지금 좀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닥터는 이제 까셨으니까, 예, 클린마스터가 대표고요. 예, 그거하고 하드웨어 마스터 페이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M 시큐리티. 마스터가 예, 두 개인데 요 3종 세트만 잘 해주셔도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을 잘 쓰실 수 있으시니까. 크림마스터. 네. 근데 CM 시큐리티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또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SK 쓰는데 보면 뭐 T 카드가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이 그렇죠. 알약이나 이런 게 비슷한 개념인데, T카드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추출률이 이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알약이나 CM, 저도 SK니까 T카드를 안 써봤겠어요. 다 써보죠. 써보는데 맨날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믿을 건가. 난 그럼 항상 T카드를 지워버리고 이것만 놔두는 게 낫죠?
뭐 상관없습니다. 경이 어차피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클랜마스터 네. 깔으니까요. 네. 저장 공간이 49%밖에 안 남았다. 저장 공간이요? 그래서 안 된대요? 아니 깔았는데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 당연히 저장 공간이 자꾸 부족해지죠. 뭘 깔면. 당연히 자꾸 깔면 부족해지죠. 50% 지금 네. 51% 개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네. 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깔면 그만큼 저장 공간은 작아진다고. 어플리케이션 위에 설치할 수 없으면 되겠는데. 무슨 말이지? 어플리케이션 위에 설치할 수 없다. 자, 그 크림 마스터 까셨나요? CMC 키류도 까시고 배터리 닥터도 까셨고. 조금 시간 주세요. 네. 공간이 부족하죠. 공간이? 필요 없는 거 앱 지워야 돼. 이거 옛날 거라서 다른 걸 좀 지우시고 하시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드리시고 나중에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스마트폰이 지금 좀 공간을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기존에 좀 쓸데없는 거 좀 지워주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공간이 안 남아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플이 깔린다는 거는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언뜻 보니까 아주 최신형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모리가 1기가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1기가 가지고 쓰시면은 어플 수가 많아지면은 금방 공간이 없다고 나와요. 저는 이제 2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깔아도 좀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 지금 내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모르시죠? 그렇죠. 예. 어서 알아봐요. 네? 어서 알아봐요. 어디서? 아, 그거는 잠깐만. 이게 이게 노트 2죠? 노트 1이죠? 원이죠. 노트 1은 1기가예요. CMC 큐리티 개월이 120개 깔았는데 지금. 원래 이게 옛날 버튼들은 이 홈 버튼을 오래 누르시면 홈 버튼을 이렇게 오래 누르시면 뭐가 튀어나와요. 마지막 검사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설치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을 때 이 메시지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지금 아이고 엄청 쓰셨네. 735메가 중에서 614메가를 지금 점유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메모리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공간 확보가 좀 되면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인 앱들이 있잖아요. 안 쓰시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공간 확인하는 거 한번 더 알려주세요. 예? 공간이 얼마나 남은 확인하는 거. 공간이요? 네, 아까 저장 공간. 저장 공간. 아, 저장 공간? 네, 저장 공간 말이죠. 네네네. 설정이 있나? 설치가 안 되네. 너무 심한데. 저장 공간을 이게 지금 3G 폰이에요? 폰이? 3G 폰? 아니, LTE랑 3G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느리죠. 핸드폰 새로 하려면 뭐런 게 좋아요, 선생님? 네? 핸드폰 새로 하려면 뭐가 새로 하려면 선생님 전문가. 최신 모델을 왜 자꾸 새로 하시는 아니 이거 말고 저 노트 우리 형님이 뭐라고? 네, 맞아요. 네. 잠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하라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스크린 꺼져. 저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어요. 전력 뭐야? 네? 핸드폰 여기 없을 때 나면 뭐가 좀 필요한 거 지워서 지금 뭐 쓰고 계세요? 내가 안 쓰는 거 이거요. 나는 1.8기가를 하는데 제가 아는 이만큼밖에 사용 안 한다. 여성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냥 삼성 거 추천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LG나 노트 3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3기가예요. 많이 주더라고요. 갤럭시 노트 3가 비싸단 말이 있더라고. 왜 그러지? 지금은 비싸졌죠. 당연히 보조금이 축소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보조금 얘기했어. 아마 그러니까 보조금 좋을 때 꽃띠일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그 방통에서 뚜루뚜루 맞다 보니까 사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네? 모바일 노트 사보다 꼬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뒤죽박죽이라서 헷갈리죠. 왜 최신형이 더 싸고 옛날 게 비싸냐? 웃기잖아요. 웃겨. 너무 가격 정책이 왜곡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밀어야 될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폰이 있고 최적화된 스팟 거예요. 정책이 따라서 걔네들이 막 뒤죽박죽이라서 최신형이 더 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조금이 어느 때는 보조금을 많이 밀어줄 때는 최신 폰이 더 싸게 사는 경우가 있고
덜 밀어줄 때는 구형폰이라도 비쌀 경우가 많아요. 그거 폴을 사야 되겠네. 네? 폴을 사야 되겠네. 더 사야 되겠네. 폴가 좀 싸다면서요. 그쵸. 네, 싸게 사요. 그런데 지금 그 SK가 정지,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뭔 좀 여기다 SK. 까주세요. 지금 저기 통신사 3사가 지금 정지 중이거든요. 영업 정지 중이라서 지금은 좀 비싸요.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은 꼬띠가 아니에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방통위 영업정지가 풀릴 때 걔네들이 또 대량으로 또 풀어요. 가격 정책을.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하면 최신 폰도 좀 싸게 구매할 수 여기 있어요. 선생님도 사신다.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걸 다 알거든요. 저도 살라 그래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강의하실 때 꼭 오셔야 돼요. 그때 묻어가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 스마트 그저 선생님을 또 못 만날 경우는 자기 동네 대리점을 자주 가야 돼요. 자주. 언제 상게 나오냐.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죠. 하나 그냥 문자 하나 얻었어요. 태블릿 아, 갔는데요. 26일날 그게 풀린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26일 이후에 오라고.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을 믿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격이 풀리고 이런 걸 아니까 그게 스팟 정책이 계속 틀리고 방통위에서 지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엄청난 벌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내주고 하니까 이제 방통위에서 그걸 싫어하니까 자꾸 지금 영업정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업정지 기간이라서 지금은 좀 암울하고요. 조금 이제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올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막 춤을 춰요, 춤을.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면 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90만원짜리 폰을 어쩔 때는 막 10만원에도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고 그 다음에 10만원에 샀는데 내가 69요금제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69요금제면은 24개월 약정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9,000원씩 할인을 받아요. 총 46만 2천원까지 할인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번 할인 받는 거죠. 갤럭시 S5가 싸게 나왔대요. 네. 86만 원에 나왔대요. 그게 싼 거예요? 지금 저 10만원 얘기했잖아요. 뭐가 싼 거냐, 지금. 뭐, 어디가 싸요, 그게. 그것도 가격 내려주고. 그쵸. 그거는 출고가에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지금 노트 3가 출고가가 106만 7천 원이 맞아요. 100만 원이 넘죠. 예. 호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85만 그거는 걔네들 이제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가격 정책도 다운사이징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싼 거지. 보조금 정책을 하는 거에서 싼 게 아니죠. 그건 비싼 거죠. 그거 사면은 호구 소리 들어요.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호구만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관심을 주시면 제가 꽃띠일 때, 그럴 때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에서 얼마를 보조받느냐가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90만원짜리를 내가 20만원에 받느냐 50만원에 받느냐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멍청하게 80만원 다 주고 사. 그거는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리점만 믿고 사는 거죠. 그 대리점은 봉잡은 거죠. 이런 거고. 근데 고정적인 건 있어요. 요금제에 따라서. 지금 이제 LTE 요금제잖아요. 69요금제는 전분기 무한이잖아요. 69요금제 이상이면은 무조건 한 달에 2만원 가까이를 할인받아요. 그래서 24개 약정 걸면 총 46만 2천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대폭 할인을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69요금제를 쓰더라도 4만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새 최신 폰을 바꿔도 요금제에서 69요금제 할인, 서비스를 다 받는데도 48,000원 이렇게 쓴다니까. 한 달에 48,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은 내가 호구네? 네? 내가 호구네? 봄이 오면 바꾸러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평소에 물어보시자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가면서 쓰는 사람들은 다 변신들 아니죠. 보안정비제도 8만 원만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요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변신. 네, 그게 이제 LTE를 정말 LTE를 8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면 LTE를 그냥 무한대로 쓰는. 그러니까 무제한.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네,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전륜발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쓸 수 있대요. 알고 보면은 10만 원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안심 옵션이라고 그냥 3G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쓰는 건 맞죠. 근데 LTE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3G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전륜발이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은 이제
걔네들도 이제 임계점에 와서 더 이상 이렇게 고객들을 속였다가는 방통위인데도 두드려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고객한테 외면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LTE하고 3G 좀 설명해 주세요. LTE하고 3G요? 저도 그 질문하려고. 3G하고 4G의 한계고요. 그게 진화의 단계라고 보면 속도에. 그러니까 속도요. 네, 2G 폰이라고 옛날에 그 피처폰 있잖아요. 네, 터치폰.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다니는 거. 네. 그걸 2G 시대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G는 제네레이션의 약자예요.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왜 3G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3G 시대 때가 넘어갔죠 지금. 지금은 이제 LTE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LTE를 4G라고 해요. 4G. 네, 4G 시대. LTE. 3G 시대 때가 지났고 지금 4G 시대. 앞으로는 이제 뭐 5G LTE 시대다 그러는 거죠. 지금 LTE가 4G. 4G 그거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전지현하고 뭐 광고 나올 때 보면 넌 알고 있냐? 나는 모르고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맞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아, 그 몰라.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뭐냐면 8만원 정책이 나왔잖아요. 8만원 정책을 쓰면 사실상 요금, 그 데이터 요금 때문에 위축됐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 마음껏 써도 8만원이고 안 써도 8만원이면 누가 안 써요. 옛날에 초고속 인터넷이 26,000원에 무제한 썼잖아요. 그거 안 쓰는 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많이 써야 나가 이득이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정액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LTE를 쓰는데 8만원으로 쓰는 게 훨 낫죠. 왜 그거를 그 데이터 때문에 맨날 위축돼가지고 못하고 그래요. 저는 8만원 요금제 8만원만이니까 이게 무제한 통화가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지금도 통화도 돼요. 무제한 통화. 아니 SK는 완벽하게 무제한 아니에요. 그 유선만 빼야 돼요. 유선은 200시간이나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완전 무제한이란 말은 유무선 다 합쳐서. 그렇죠. 이동통신 합치고 유무선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도 데이터만 제한돼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KT나 LG는 정말 완벽하게 무제한 맞아요. 그래요? 근데 SK는 유선만은 뭐 6960이면 300분밖에 안 줘요. 다른 거는 무제한 맞아요. 통신사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무제한은 맞는데 우리가 가끔 유선 일반 전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럴 때는 300분 제한이라고. 그리고 걸려 있어요. 이게 핸드폰이 지금 제 건 SK를 쓰는데 만약 이 핸드폰 가지고 KT로 바꿔 갈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거 핸드폰으로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SK 쓰고 계시다고요? 네. 핸드폰은 기계를 그대로 쓰고 KT로 가능합니다. LG만 안 돼요. 지금 현재 LG는 그렇게 저 단말기를 갈아탈 수 없는데 지금 SK인데 KT로 갈아탄다는 얘기잖아요. 네. 유심이 가능해요. 호환이 됩니다. 유심만 끼면은 걔가 KT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번호 이동이죠, 그죠? 번호 이동이 맞죠. 기계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기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기 변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SK끼리만 하는데 단말기만 새 폰으로 바뀌는 거고요. 번호 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신사가 이동하는 거예요. 기계는 그대로 되고. 기계도 바뀌니까. 내년 기계를 통신사 바뀌면 내년 기계도 바뀌었잖아요. 아니 기계 그대로 할 수도 있죠. 폰으로 그냥 유심칩만 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번호 이동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다고요. 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통신사 소속이 바뀌는 거를 번호 이동이라고 하고 기기 변경은 말 그대로 단말기만 바뀌어. 통신사는 그대로 계속 SK야. 내 친정에 그대로 있는 거고 기계만 이제 바뀌는 걸 기기 변경이라고 하고요. 근데 기기 변경은 안 하죠. 왜냐면 요새 잘만 하면은 최신 폰은 공짜로 갖고 요금제마저도 떨어지는데 못하러 그렇게 해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가락하는 거 최신형을 무료로 받고 요금제도 하고 떨어뜨려 주는데 저를 잘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좀 그때 잘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앞으로 좀 친합시다. 전화번호 적어주고 가세요. 입력을 시켜야죠. 저는요. 네. 5만 5천 원인가? 그렇게 처음에 이거 해놨는데요. 네. 제가 그게 지금 3G 폰입니까? LG 폰입니까? 뭐예요? 아, 이거 노트인데, 노트 2도 3G 때가 있고, LG 폰. 뭔지 모르겠네요. 줘보세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LTE 맞아요. LTE 맞아요. 4G. 그런데 이게 중순쯤 되면은 제가 막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중순쯤 되면은 이게 다 찾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생님은 저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셔요. 그게 LTE는 정말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보석 같은 거예요. 이게 잡고는 싶은데 하려면 희생을 해야 돼. 요금이라는. 예, 돈이 많이.
고품질이에요. 품질은 좋은데 이제 아껴 써야 되는 보석 같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럴 때는 와이파이 환경이 많거든요. 주위에 와이파이 환경을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절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얘가 696 금지에 5기가 한 달에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매달 평균 나가는 게 2기가 3기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 주위에는 전부 와이파이 환경이에요. 심지어는 좀 갖고도 다녀요. 와이파이. 여기도 와이파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오자마자 이걸로 틀고. 네,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냥 이거 비밀번호 있어요. 비밀번호 정하시면 되죠. 06개. 저도 지금 와이파이 잡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TE를 아껴 쓰시려면 와이파이에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집에 아마 공유기 달려 계실걸요? 네, 있어요. 아유, 그러면 왜 그거 활용을 안 해요? 작동이 안 돼요? 사실 모르죠. 그냥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던데. 네, 와이파이 연결되면 LTE가 절약되는 거죠. LTE가 그냥 죽는 그렇죠. LTE는 죽어버리고 와이파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LTE는 절약되는 거예요. LTE는 와이파이는 공짜니까. 집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연결돼 이거 와이파이 여기까지 잡는 거예요. 여기 거 잡으시면 되죠. 소의 방법이 상상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폭발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계획할 때 와이파이 사자. 진도시 나가서 저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선생님, 네. 요금 체계에서 뭐 시간 질문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음성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네. 문자가 있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근데 어떤 음성,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써서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데이터 영역이고. 어떤 사람은 통화를 많이 하니까 음성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시스템이 그 요금 체계 그거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나는 데이터 위주로 쓰는데 왜 음성을 꼭 내가 300불을 써야 되냐. 이거 불만을 터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데이터 필요 없다. 난 음성만 하는데 왜 데이터를 꼭 이렇게 내가 써야 되냐. 자기가 데이터, 통화, 문자 한 개 그렇죠. 나옵니다. 도돌폰에도 그래도 나오고. 매달 이렇게 통신사마다 뭐를 아끼고 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 도돌폰 하나 깔으면 돼요. 그게 집에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영어 회화 시간 이런 거 찾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고지고대로 데이터가 다 와이파이를 해야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유튜브는 최악이에요. 유튜브를 뭘 그렇게 보신다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모든 게 다 동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동영상은 정말 데이터 먹는 하마라니까. 최정점에 있어요. 저도 저 돈을 받기 전에는 유튜브 그렇죠. 써가지고 12만 원을 내가 어떤 분은 70만 원 왔어요. 70만 원. 이 아이폰을 완전 미친 것 같아요. 만약에 3G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와이파이로 배터리가 자주 바꿔주면 나간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LTE와 3G는 환경에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지가 그냥 자동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거 하고 또 와이파이 영역으로 바뀌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 3G. 아니 유튜브를 예, 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데이터 수준이 많다 보니까 시리즈로 빼줘가지고 아껴 쓰게끔 하라는 정책이에요. 통신사만. 그냥 쓰면 되겠네요. 아 되죠. 그 LTE를 아끼는 게 관건이니까 3G는 상관없어요. 3G는 써도 상관이 없는데 LTE는 고급 용도잖아요. 고속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 통신사에서 미궁책으로 3G로 가끔가다 전환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공유기 또 지방만 여보 지나가서 공교육이다 보니까 지방 아니 맞습니다. 와이파이를 추가해서 사람을 되면 내가 전화를 걸면 어떤 것이면 데이터 소모가 되죠. 항상 캐놓고 전화를 걸면 어디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강의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데이터 뽑죠. 그거 말고 다운 받은 거? 다운을 받으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요. 받으면 이미 내 거가 된 거고 그거는 온라인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간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거예요. 내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받을 때만 좀 그렇지. 받을 때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뭘 본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때문에. 그런데 그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마음